오늘은 넷플릭스 시리즈 흑백 요리사에 출연해 화제가 되고 있는 셰프 에드워드 리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려 하는데요. 혹시라도 최종화까지 안 보신 분들은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영상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요식업계의 수준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한식 그 자체의 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는 평도 빠지지 않습니다. 최종 우승은 나폴리 마피아 권성준 셰프가 차지했지만 승자는 물론이고 참가자 모두에게 관심이 고루 집중되면서 몇 주 사이에 고객 예약이 폭발하고 있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준우승에 그쳤지만 에드워드 리가 보여준 탁월한 실력과 인품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요. 본편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에드워드 리의 철학과 요리가 재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새삼 주목받고 있는 아이언 셰프 에드워드 리의 요리 철학과 사연을 그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굉장히 진지해 보이는 외모와는 달리 장난기 어린 리액션으로 반전 매력을 보여준 에드워드 리. 3라운드 흑백 팀전이 공개되자 각 셰프들은 고기팀과 물고기팀으로 편을 나누어 경연을 치러야 했죠. 당연히 고기팀을 택할 줄 알았던 에드워드 리는 물고기팀을 택해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인원이 부족한 고기팀에서 이적 제안을 받자 다급히 물고기라며 잔류를 택해 웃음을 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4라운드 레스토랑 미션에서는 팀원들을 위해 난관을 극복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리더십도 보여주었죠. 이어 벌어진 자신의 인생을 요리하라 미션은 에드워드 리의 요리 철학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해당 미션에서 에드워드 리는 비빔밥이란 뜻밖의 메뉴를 선보였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에게 비빔밥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에드워드 리,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잠시 설명드리면 1972년 미국 뉴욕 브루클린의 한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 대신에 할머니와 함께 주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연스레 미국 땅에서도 한국 음식의 경험을 지켜갈 수 있었고 내면 깊숙이 체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1살 때부터 요리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22살 때 처음으로 레스토랑에서 요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1세대 한인 가정에서 자란 그는 집에서는 한국 식사에 가까운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인 프렌치 레스토랑에서는 서양 요리를 다루는 일을 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다고 합니다. 특히 요리사로서 자신의 인생을 프랑스 요리에 쏟고 싶지는 않았다고 하죠. 결국 한국 음식을 탐구하며 5년간 아시아 음식을 공부했고 2010년엔 아이언 셰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그 실력을 모두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이후 요리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상 후보에 지금까지 9번이나 올랐고 탑 셰프, 더 마인드 오브 셰프 등 유명 요리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죠. 2017년에는 요리 경연 프로그램인 컬리너리 지니어스에서 영국 스타 셰프인 고든 램지와 함께 심사위원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백악관 국빈 만찬의 게스트 셰프로 초대되어 요리를 맡을 정도로 청산계의 실력을 가진 그가 심사위원이 아닌 경연자로 등장하자 함께 경연에 참여한 셰프들은 저분이 왜 여기에 계실 분이 아닌데 라며 놀라움을 쏟아내기도 했죠. 이렇게 미국에서 이미 최고의 정점을 이룬 그가 굳이 한국의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자신의 인생을 요리하라는 미션에서 선보인 비빔밥이 그 힌트를 줍니다. 미션에서 그가 보여준 비빔밥은 한국계 미국인 교포들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에드워드 리가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그가 겪은 정체성의 혼란은 비빔밥도 마음대로 비벼먹지 못했던 비주류 이민자의 삶을 단적으로 드러내죠. 한국 음식인데도 포크, 나이프를 써야 하는 불편함은 미국 땅에서 소수인종 아웃사이더로 살아가야 하는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특히 에드워드 리가 자랄 무렵의 뉴욕은 아시아인의 주류가 일본인이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일본인인 척 일식당을 차려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미국 전역의 일식당 상당수가 한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도 하고요. 에드워드 리가 미션으로 선보인 비빔밥의 외형은 언뜻 일본 음식인 오니기리가 떠오르기도 하고 참치회로 감싸고 와사비를 올린 듯한 모습 자체가 일식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음식에 대해 인터넷에 올라온 한 댓글이 그런 인식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포장을 잘했을 뿐 고민하지 않은 메뉴다. 와사비가 올라가고 참치회로 싼 주먹밥이 어떻게 비빔밥이 되냐? 미국과 한국 사이의 정체성을 고민했다면서 이런 일본풍으로 내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며 지적한 거죠. 심사위원이었던 안성재 셰프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비지 않는 것을 비빔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라며 한식의 정체성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박한 점수를 준 것이죠. 맛 그 자체를 평가해 높은 점수를 주었던 백종원 대표와는 다르게 말입니다. 하지만 안성재 셰프를 뛰어넘는 관록을 가진 에드워드 리가 과연 와사비 참치가 의미하는 바를 몰랐을까요? 사실 미션의 주제는 한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요리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일식의 외형을 띤 요리를 서양 문물의 상징인 포크와 나이프로 가르면 잘 비벼진 한국인의 비빔밥이 나오는 그의 요리야말로 미션 주제에 가장 충실했던 것 아닐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김밥이나 김치를 먹으면 조롱을 당했다는 미국의 현실을 상기하면 비빔밥을 비벼 먹지 못하고 조용히 나이프로 잘라 포크로 집어 먹으며 비빔밥의 맛을 곱씹어야 했던 한인들의 삶을 연상케 합니다. 안성재 셰프 역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어 누구보다도 에드워드 리를 잘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살이나 어린 것은 물론이고 한국에서 태어나 13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안성재 셰프와는 비주류 이민자로서 겪은 경험 자체가 다른 것이죠. 한국이란 나라가 어느 정도 알려지고 K푸드 자체가 주목받는 시대를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안성재 셰프에게는 한식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실제로 매 라운드 심사 때마다 요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무엇을 의도한 것인지 끊임없이 참가자들에게 물으며 심사를 하고 있죠. 안성재 셰프에게 비빔밥은 비빈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 어디를 봐도 제공되는 다양한 비빔밥의 변주에서 그릇에 잘 올려진 재료를 고객이 직접 비벼 먹는다는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있으니까요. 안성재 셰프에게는 에드워드 리 요리가 타협하기 힘든 파격이었을 겁니다. 반면에 토종 한국인으로 살아가며 한식의 세계화에 관심이 있는 백종원 대표에게는 형태나 정체성보다는 의외성과 확장성이 높이 평가되었죠. 물론 맛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지만요. 실제로 에드워드 리는 두 심사위원에게 받은 극단적인 점수차에 대해 혼란스럽다는 한마디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같은 미국 동포인 안성재 셰프에게마저도 외면받는 현실이 이민자로서의 혼란한 정체성 그 자체를 상징하는 명장면이었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방송 섭외 제의가 제작진으로부터 왔을 때 몇 번이나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삼기 위해 참가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30여 년간 요리하면서 했던 음식은 절대 되풀이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다고 하는데요. 익숙한 고기 대신에 물고기를 택한 것도 갑자기 이해가 되네요. 흑백 요리사는 우승자에게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우승자 나폴리 마피아는 권성준이라는 이름을 천하에 알릴 수 있게 되었죠. 에드워드 리에게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다는데요. 그가 쓴 서툰 한글 편지의 한 조각으로 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의 한국 이름은 균입니다. 오늘도 저희 재미슈가 준비한 소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